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성큼 다가온 봄입니다. 날씨가 확 풀렸는데요. 다만 미세먼지는 좀 심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밀당이 시작이 된 걸까요? 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증시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폭을 키우다가 장 중반부터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제히 오르면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관세 불안이 짓누른 증시를 파월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다우존스는 0.52% 오른 42,801.7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7% 상승하면서 18,196.22선에서 종료됐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0.55% 오르면서 5,770선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일자리 감축 추진의 여파로 지난달 일자리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는 15만 1,000명 증가했지만 다우존스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실업률은 4.1%로 상승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지만 시장은 잠재적인 실업률 상승과 내달 추가적인 고용 악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도 8.0%로 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분위기를 파월 의장이 바꿨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정책 포럼에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 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금리 인하 요청에 당분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더 큰 명확성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증시는 미국 경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가파르게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이날 파월의 발언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지지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으나 여전히 경제 성장성은 견고하다는 평가에 저가 매수 심리가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IT 기업, 특히 M7 기업들은 혼조한 양상을 보였고요. 또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가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고 비상장사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밝힌 것도 시장에 혼란을 더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월그린스는 연말 거래 종결을 목표로 시카모어 파트너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그린스는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데요. 월그린스는 핵심 사업인 약국 부문의 실적 악화와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소매 부분의 부진으로 점포 폐쇄 등 구조 조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 월그린스는 지분 매각 소식에 7% 급등한 뒤에 비상장 전환을 앞두고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히트맵 보시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날 뉴욕 증시 굉장히 혼조한 양상이었습니다. M7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애플, 구글은 상승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테슬라, 메타는 하락인 점 보실 수 있겠는데요. 또 M7 기업과 함께 엘리트 에이스로 언급되는 브로드컴은 전날 장 마감 후에 월가 기대를 상회하는 자체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폭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장 분위기에 눌려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8.64%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초록불 켠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AMD와 퀄컴도 각각 1.48%, 3.32% 상승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주도 혼조한 흐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좀 더 짙은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일라이릴리가 4.73%, 조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의류업체인 갭은 월가의 추정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13% 이상 급등했고요. 반면 대형 유통체인인 코스트코는 전분기 매출은 월가 추정치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빠졌습니다. 월마트도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일부 중국 업체들의 제품 공급가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이를 받아들인 업체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전날 블랙웨이 공급 지연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오라클과 손잡고 설립하는 합작사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최신 칩이 수만 개 장착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점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의 핵심 기능 중 일부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더욱 개인적인 맥락을 더 잘 인식하고 앱을 드나들며 이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더욱 개인화된 시리를 개발해왔다며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 기능이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챗 GPT를 넘어서 자체 AI 역량을 키우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내부적으로 마이 시리즈를 개발해 자사 솔루션에 탑재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업 US 스틸인데요. US 스틸은 트럼프 관세 수혜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US 스틸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US 스틸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5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현재 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6%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굉장히 혼조한 모습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뉴욕 증시에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서 개장이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요. 마감은 새벽 5시가 되겠습니다.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일정 12일에 있을 2월 CPI 발표, 또 13일에 이어지는 PPI 발표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풋은 없었지만 파월 풋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와 미증시 파월이 살려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안감 날로 커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월이 그래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미증시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국내 특징주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저는 HLB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미 FDA가 신약 발표를 앞두고 국내의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시판 허가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초반 HLB는 전거래일 대비 굉장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장중 21%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67,600원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HLB 제약, HLB 파나진, HLB 바이오스텝 등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종목은 장중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HLB 관련주의 급격한 변동성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FDA의 최종 승인 여부가 이달 20일까지 판가름 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HLB는 지난해 FDA에 신약 시판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 절차에 들어갔지만 5월 보완 요구 서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결정이 신약 허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보완 요구를 받을지에 따라 HLB 그룹주들의 향후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와닿으실 텐데요. 오늘 HLB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대까지 떨어졌다가 종가 5.8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동성이 가장 컸던 HLB 제약도 한번 보실 텐데요. HLB 제약은 장중 하한가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살짝 반등하면서 8.03% 하락한 26,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리보세란이 정말 이제는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임상이 통과가 되었다느니 아니면은 FDA 승인을 받았다느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그 막바지 마지막 라인에 와 있는 건지 앞으로 이 라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뉴스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뉴스 그 안에서도 경제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면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미 열연 강판 가격 트럼프 취임 이후 33%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후 미국 내 열연 강판 가격이 취임 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33%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미국 내 열연 강판 유통 가격은 톤당 999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톤당 75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6주 사이에 33%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 철강 기업들이 미리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아변사들이 철강제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리 열연 강판을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러한 가격 급등이 한국 철강 업계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열연 강판 가격은 미국산보다 24%가량 저렴한 수준이라서 25%의 관세와 물류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수입 물량 제한, 즉 쿼터제가 이번 관세 조치로 풀려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들이 오히려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수출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란 트럼프의 핵 협상 제한 즉각 거부, 미 압박에 굴복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란이 즉각 거절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속도를 내면서 외교 성과 지역을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간 충돌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최근 겁박하는 강대국과의 협상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대화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라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협상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이 테러가 아닌 자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위협과 압박을 지속하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1기 시절에 오바마 정부 때 맺어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던 만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 행동주의 펀드에 선제 대응하면서 기업 가치 높였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에 맞서 선제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재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올림푸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올림푸스는 지난 2017년 행동주의 펀드 밸류액트 캐피털 계열의 로버트 헤이를 이사회에 받아들인 뒤 카메라 사업 등 비핵심 사업부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기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림푸스의 주가는 최근 3년간 3배 이상 뛰었는데요.
또한 최근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은 삿포로 홀딩스 역시 핵심 사업인 맥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도쿄의 주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확보된 자금을 다시 맥주 부분 M&A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인데요. 이 과정에서 삿포로 홀딩스는 자기 자본 수익률 중심의 경영 체계를 도입하면서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은 기업 가운데 75%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와 총 주주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캠페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업이 미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져온 뉴스는요. 관세 폭탄의 화물 운임 급락, 항공 해운업계 초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여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화물 운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발틱 항공 운임 지수는 올 들어서만 20%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SCFI는 지난 7일 기준 1436.3으로 올 들어서 42.7% 떨어졌습니다. SCFI가 1500 밑으로 떨어진 건 23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인데요. SCFI는 전 세계 15개 노선의 운임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항공 화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콩 텍스 인덱스에 따르면 발틱 항공 운임 지수도 2034로 지난해 12월보다 21.8%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운임 급락은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밀어냈던 효과가 끝나자 운임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와 해운사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화물 노선을 줄이거나 단가 조정에 나서고 있고요. 해운사인 HMM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36척인 벌크선 보유량을 2030년까지 110척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SK해운의 벌크선 사업부 인수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고객이 몰리는데 우유, 라면 매대 텅텅, 홈플러스 불안 여전. 홈플러스의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업체들 중에 일부가 공급을 재개했지만 주말 새 주요 매장들은 매대 일부가 비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납품 중단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홈플러스가 이들을 설득하는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들은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6일부터 일반 채권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면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주요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물품 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치점과 월드컵점 등 주요 매장에서는 우유, 라면, 어묵과 같은 생필품 매대가 주말 내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조차 언제 재입고가 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홈플러스는 큰 폭의 할인 행사로 고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상품 부족으로 판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주요 납품업체인 롯데칠성, 동서식품, 팔도 같은 곳은 여전히 납품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길기 때문에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는 진정한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죠. 이 모든 수입 철강액에다가 모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산에 있는 열형 강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산의 물류비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 관세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국산 것이 더 저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제가 항상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고궁에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창경궁 물빛연화인데요. 창경궁 물빛연화는 지난해 궁중문화축전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처음 선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창경궁 하면 대혼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창경궁에 정확히 어디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걸까요? 네, 대혼실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이번 물빛연화는 창경궁 춘당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혼실을 포함한 8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네, 주제별로 춘단지 권역 진입로와 춘단지 오른편 백송나무 인근에서는 각각 대화의 물길과 백발의 빛을 주제로 나무와 조명이 어우러진 화려한 경관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한국의 서양식 최초 온실인 대온실에서는 조화의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대온실을 향해 퍼지는 빛의 물결로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네요. 이어서 대춘당지 왼편 숲길에서는 화평의 빛이라는 주제의 미디어 아트가 레이저로 빛의 터널을 조성해서 과거에서 현대로 전환되는 그런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춘단지 권역 진출로까지는 물결로 미래를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홍화의 물빛과 영원한 궁 등 미디어 아트 2편이 상시 연출된다고 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최신 영상 기술을 접목한 창경궁 밤풍경과 자연경관을 담은 미디어 아트 3편도 상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춘당지에서는 조선 태평성대와 백성에 대한 애민을 그려낸 홍화에서 춘당까지와 창경궁 단청과 문양을 재해석한 창경궁 물빛연화를 선보입니다. 또 소춘당지에서는 창경궁에 깃든 희로애락과 감정을 물에 비친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물의 숨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이 고전적인 느낌의 미디어 아트가 곁들여져 있으니까 현대적인 느낌도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작품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게 작품을 기간 내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간별로 볼 수 있는 작품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행사 기간은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궁일을 제외하고 진행이 되지만요. 기간별로 부분 혹은 전체 상영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4월 13일까지는 제2경과 5경을 제외한 미디어 아트만 관람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 시간도 더불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람 시간은 야간 개장 시간에 맞추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가족끼리 고궁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2시간이면 정말 충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혹시 가장 중요한 입장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입장권 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창경궁 물빛연화 입장권 가격은요. 무려 1,000원입니다. 네, 창경궁 입장권 1,000원만 지불하시면 물빛연화까지 전부 다 관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마저도 한복을 입고 방문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복 입고 창경궁에 가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관람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궁궐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인 점 참고하시고요. 국가유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과 인화물질 또 놀이기구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당일 언론이나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고요. 사전 고지 없이 촬영이 될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국능 활용 프로그램의 공식 홍보와 연구 그리고 발간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고즈넉한 궁궐의 정치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에 미디어아트까지 더해져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디 갈까는 창경궁의 물빛 연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장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엇갈린 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570대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0.27% 오른 2,570.39포인트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32% 내린 2,555로 출발해서 2,550선을 내주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2,570대에서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약보합세에서 0.26% 내리며 마무리됐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4% 내린 724.78로 시작을 했지만요. 결국 장 초반 약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약보합세로 힘이 빠져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83억 원 그리고 1,43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유도했고요. 외국인은 나홀로 팔자세를 보이며 무려 4,411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 개인이 홀로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573억 원을 사들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6억 원 그리고 420억 원 팔아치우면서 하방 압력을 이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과 전기가스, 금속, IT 서비스, 운송창고, 금융 그리고 기계장비 등이 올랐고요. 섬유 의류와 오락문화, 의료 정밀기기, 제약 부분 등을 약세를 보이면서 장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빨간불과 파란불 비슷하게 켜지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2.34% 떨어지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대에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 모두 0.41%, 1.24% 오르면서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다시 한번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던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영풍과 영풍정밀 등 관련주가 급등 중에 있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요.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켜진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 0.9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5.4%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형제주인 에코프로는 그만큼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0.8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HLB 같은 경우 6.99%대 급락하면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하면서 2,5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 가서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 3시가 다 돼가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6% 하락하면서 7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늘은 혼조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에서는 일부 반도체주만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이 14%대나 이렇게 큰 종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는 결국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요. 그다지 건강한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만이 빨간불 켜는 모습 나타났는데 2차 전지가 오늘은 그래도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분위기 너무나 좋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로 대응을 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별하게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요.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많이들 난감하시고 방향성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에 오늘 주목해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HD 현대마린엔진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HD 현대마린엔진의 매출이 136%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D 현대마린엔진의 투심이 몰렸는데요. HD 현대마린엔진은 23년 8월 HD 한국조선해양이 옛 STX 중공업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업체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박용 조속 엔진의 주요 메이커로 알려져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21년 이후 시작된 선박 시장 호황기 이후에 선박 제조업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선박 엔진 업체가 더 매력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의 경우 계열사 물량만 맡아도 매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계열사의 기술 노하우 습득으로 공기도 단축이 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증권가 매출 상승 예측,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함께 HD 현대마린엔진의 주가 오늘 탄력을 받았고요. 함께 차트 보시면요. 오늘 시가 5.22%까지 오른 2,700원으로 시작해서요. 19.34%까지 크게 올랐다가 종가는 살짝 감소하면서 15.09% 오른 29,750원으로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시가 다 될 때쯤 VI가 한번 발동되기도 할 만큼 오늘 급등세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는 조금 힘이 떨어진 채로 마감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바로 정유주에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S-오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정유 관련주가 장 초반 동반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MP닥터에 따르면 오늘 장 초반 S-오일은 전거래 대비 4.55% 오르며 출발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8일 러시아의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인 키리시 정유소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시도로 손상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드론 파편이 추락하면서 정유 공장의 저장 탱크 외부 구조에 손상이 갔다고 합니다. 손상을 입은 정유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주 등 다수의 지역의 주요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리시 정유소가 러시아 2대 정유소 중 하나로 연간 약 1,77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며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러시아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국내 증시까지 그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오늘 장 S-오일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 8.71%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62,400원대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장 후반대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8.19% 상승한 62,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장대 양봉 그리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유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많이들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경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도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가져온 종목 영풍인데요. 우리 영풍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MBK 파트너스와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풍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전략 소각 및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영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26년 3월까지 보유 중인 자사주식을 전량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한 주당 5,000원인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춤으로써 주식 유동성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영풍 측에선 현재 영풍이 PBR이 매우 낮은 주식으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으로 꼽힌다면서 액면 분할을 통해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영풍은 33년도까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률 4.5% 달성을 목표로 당기 순이익 3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고가 21.16%까지 오른 54만 4천 원까지 크게 올랐다가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8.91% 상승한 48만 9천 원으로 종료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풍 이 뉴스에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 오늘 또 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 방위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산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이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이 이르면 4달 체결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성비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전차나 다른 무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2 전차는 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2022년 8월에 1차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180대 정도를 계약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고요. 금액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가 되면은요, 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분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그리고 몇몇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신냉전으로 돌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저관여 정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기보다는 이제 자국이 각자의 힘으로 본인들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방위비에 대한 지출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 5개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모두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도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한화가 9%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시스템도 5%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성하이텍,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오를 여력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포트에 함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소희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종목 삼부토건인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슈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금감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서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삼부토건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삼부토건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래일 연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과미를 찾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오늘 삼부토건 오늘도 주가가 내리막을 보였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18.82% 내린 522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52.66% 떨어진 478원으로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삼부토건 이제 동전주까지 내려와가지고요.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들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너무나도 불안한데요.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수연 아나운서 너무 발음이 어려운 제약바이오 살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유한양행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과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한양행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4%대 하락한 11만 9,1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러한 약세는 6년 전 기술 수출했던 물질의 권리 반환 소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날 유한양행은 글로벌 빅파마 업체인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물질과 관련해 6일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19년 7월 계약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8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술이 수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유한양행의 관계자는 기술 수출로 수취받은 계약금과 마일스톤 기술료는 5천만 달러 상당은 반환 의무가 없어서 재무적인 손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가능성과 임상시험에서의 긍정적인 안전성 결과에 근거해서 향후 해당 물질의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때문인지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던 유한양행은요.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제약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함께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0.93% 떨어졌었지만요. 종가 1.35%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유한양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포트 또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의 2025년 주목할 빅 이벤트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IT 디바이스가 수요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5년도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제 부진이나 둔화보다는 개선과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반등을 이끈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효과입니다. 중화권 시장에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AI 기능 확대인데요. 스마트폰의 AI 기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것도 반등의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24년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AI 기능이 탑재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38%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기능 강화가 25년도 스마트폰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24년도부터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굉장히 확대돼서 도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25년도에는 이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주요 벤더 플래그십은 전작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래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증가하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속도가 출하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얼마나 구매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도 전체 시장의 흐름은 21년에서 23년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에서 24년도 이후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5년도에는 국내와 중화권의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샤오미 15 울트라의 판매량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또 음성 인식 기능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플래그십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애플도 AI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밸류체인 투자 전략,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려보다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플래그십 라인의 흥행을 기대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구알 신효과와 국내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개선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업체는 삼성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와 광학 부문 매출이 중화권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다소 보수적인 수치로 매출액 추정치를 제안을 했는데 이 판매량이 개선이 된다면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북미 벤더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LG 이노텍과 BH도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북미 고객사의 AI 스마트폰 기능 강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부품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다만 북미 스마트폰 밸류체인의 성장은 소비자 판매량 증가가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적 유지 능력과 개별 제품의 흥행 여부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커버리지 업체 가운데 스마트폰 밸류체인 기업들의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상승한 상황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6% 증가할 전망이고요. AI 기능 강화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하량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밸류체인인 삼성전기, LG이노텍, KH바텍 같은 주요 부품업체들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북미 벤더들의 업데이트도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주목할 빅 이벤트라는 리포트를 함께 보시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변화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적절한 투자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리포트 잘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AI뿐만 아니라 얼마나 얇고 가볍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조금 건강을 회복하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증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건강을 되찾자는 희망찬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돌아와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왔었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조금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돌아와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도 불러주셨고요. 저는 오늘장 정유화학과 그다음 방산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새로운 정보, 자세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